안녕하세요. 오늘 여배우의 책방에서 읽어드릴 작품은 현대 단편 소설의 거장인 오 헨리의 사랑의 묘약입니다. 사랑의 묘약은 블루라이트 약국의 아야키와 손님이자 친구인 맥고원이 한 여자를 사랑하면서 벌어지는 일을 유쾌하게 다룬 작품입니다. 그럼 오 헨리의 사랑의 묘약 들려드리겠습니다. 블루라이트 약국은 바오리가와 일본가가 만나는 길의 중간쯤에 있었다. 이 약국은 다른 약국과 달리 화장품이나 향수, 아이스크림 같은 건 팔지 않는다. 그러므로 누군가 진통제를 사려고 이 약국에 들렀다가 대신 봉봉과자를 사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이 약국은 현대 약학의 눈부신 발전을 믿지 않아 아직도 아편을 직접 물에 불려 약을 오늘도 이곳 조제대 뒤에서는 열심히 알약을 만들고 있다. 알약 반죽 덩어리를 반죽판 위에서 길게 띠처럼 가늘게 만든 후 주걱으로 동강동강 잘게 자른다. 약사는 그것을 집게 손가락과 엄지 손가락 사이에 놓고 동글동글 비벼댄다. 그러고 나서 그대로 두어 겉이 약간 마르면 다른 알약들과 함께 알약 상자에 굴려 넣는다. 약국이 있는 길 모퉁이에는 늘 아이들이 몰려와 제잘거리며 놀았다. 헌옷을 입고 기운차게 뛰노는 이 아이들은 장래의 고객이기도 했다. 언젠가 그들은 기침을 가라앉혀주는 알약과 시럽 애용자가 될 것이다. 아이케 션스타인은 블루라이트 약국의 약제사였다. 주로 밤 근무 당번인 그는 단골 손님의 이런저런 이야기를 잘 들어주었다. 어느 동네나 그렇듯이 약제사는 조언해주는 변호사이자 고백 성사를 들어주는 성직자, 남의 일을 잘 봐주는 목사이자 교사였다. 뭐가 뭔지도 모를 약물들을 섞고 누군가의 병을 뚝딱 낫게 해주는 지식과 학식 덕분에 약제사는 사람들의 존경과 숭배를 받았다. 아이케의 뾰족한 코와 안경 너머의 날카로운 눈, 학식과 지식의 무게로 휜 듯한 마른 몸은 사람들의 존경을 사기에 충분했다. 사람들은 그의 조언을 구하기 위해 약국을 방문하기도 했다. 근처에서 그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그가 지은 약이라면 내용물도 살피지 않은 채 믿고 꿀꺽 삼켰다. 아이키는 약국에서 2블럭쯤 떨어진 리들 부인의 집에 새들어 살았다. 리들 부인에게는 로지라는 딸이 있었다. 언젠가부터 아이케 머릿속에는 로지가 자리 잡았다. 그에게는 로지야말로 화학적으로 가장 순수하고 가장 안정된 물질처럼 느껴졌다. 어떤 조제 공식을 따라도 최상의 효과를 내는 화학물처럼 보였다. 아이키는 그녀를 사랑했다. 하지만 아이키는 마음이 약한 남자였다. 카운터 앞에 서면 언제나 당당하고 전문 지식과 명성을 자랑하는 그였지만 여자 앞에서는 수줍은 남자일 뿐이었다. 로지를 사귀고 싶은 마음은 언제나 그의 선천적인 수줍음과 불안 때문에 제대로 상대에게 전해지지 못했다. 원래 그는 우유부단하고 나약해서 약국 문을 나서기만 하면 돌부리에 걸려 휘청거리고 길을 건너다 자동차 운전사에게 야단이나 듣는 사내였던 것이다. 게다가 아이키에게는 사랑의 라이벌이라 할 만한 사내가 있었다. 그는 청크 맥고원이라는 사내로 아이키와는 아주 다른 사람이었다. 맥고원 역시 로지가 던지는 빛나는 미소의 공을 잡고 싶어 했다. 하지만 아이키처럼 멍청이 서 있기만 하는 외야수는 아니었다. 그는 로지가 던지는 미소를 잽싸게 잡아 움켜쥐었다. 그는 아이키의 친구이자 단골 손님이기도 해서
바오리가에서 놀며 시간을 보내다가 밤에 불쑥 약국에 들러 여기에 소독약을 발라달라, 여기에 반창고를 붙여달라 주문하곤 했다. 어느 날 오후 맥고는 여느 때처럼 불쑥 약국으로 들어서서 심각한 얼굴로 아이키에게 말을 걸었다. 이봐, 아이키, 꼭 필요한 약이 있네. 정말 필요해서 그러는데 만들어줄 수 있겠나? 맥고운의 얼굴에 싸운 흔적이 있나 살피던 아이키가 알았다는 듯이 말했다. 윗도리를 벗어보게. 그러고는 말을 이었다. 내가 언제나 말하잖나. 이탈리아계나 라틴계 사내들이랑 싸우지 말라고. 얼굴엔 상처가 없는데 칼에 늑골이라도 찔렸나? 어서 벗어보게. 맥고는 싱긋 웃으며 말했다. 그게 아니야. 싸운 게 아니라니까. 하지만 자네의 말이 맞기도 해. 이 늑골 부근이 찔린 게 틀림없어. 사랑의 창의 말일세. 어리둥절해하는 아이키에게 그는 계속 말을 이었다. 아이키, 나는 오늘 밤 로지와 함께 도망칠 거야. 그리고 결혼할 걸세. 맥고의 어깨를 쥐고 있던 아이키의 손가락이 가늘게 떨렸다. 맥고의 얼굴에서도 금세 웃음이 사라졌다. 그는 심각하게 말했다. 로지가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면 말이지. 우리는 2주 전부터 도망갈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네. 그런데 로지는 낮에는 달아나자고 했다가 밤이 되면 그만두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네. 마음을 잡지 못하고 있는 거지. 그래도 어찌어찌 설득해서 드디어 오늘 밤 도망치기로 약속했네. 로지가 이틀 동안은 마음이 변하지 않았지만 또 마음이 변하면 어쩌나 하고 걱정이 된다네. 아직도 5시간이나 남아있으니. 자네 아까 약이 필요하다고 했지? 아이키가 냉랭한 말투로 물었다. 하지만 맥고는 자신의 생각에 빠져 아이키의 말을 잘 듣지 못한 듯했다. 게다가 맥고는 약품 목록을 들여다보기는커녕 종이를 손가락에 돌돌 말고 있기까지 했다. 오늘 밤에는 반드시 성공하고 말 테야. 할렘의 방까지 구해놓았다고. 가재 도구도 다 장만해 놓고 식탁에 꽃까지 꽂아놓지 않았겠나? 목사님도 섭외해 놓았지. 모든 준비가 다 끝났단 말일세. 로지만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되는데. 이봐, 그런데 약 얘기는 왜 꺼낸 거야? 도대체 무슨 약이 필요하다는 건가? 다시 아이키가 독촉하듯 물었지만 마음이 불안한 맥고는 또다시 횡설수설했다. 로지 아버지 리들 씨도 걱정이야. 나를 좋아하지 않거든. 지난 일주일 동안 리들 씨는 로지가 나랑 같이 외출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네. 내가 자기 집 하숙생만 아니었다면 벌써 나를 쫓아내고 말았을 거야. 일주일에 $2씩 꼬박꼬박 내고 있으니까 말이지. 나는 결혼하면 로지를 평생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있는데. 아이키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말했다. 미안하네, 청크. 곧 찾으러 올 약이 있어서 조제하러 안에 들어가 봐야 해. 그러자 갑자기 맥고니 고개를 번쩍 들며 말했다. 이봐, 아이키. 무슨 좋은 약이 없을까? 여자에게 먹이면 어떤 남자를 미치도록 좋아하게 만드는 그런 묘약 말일세. 아이키의 입술이 경멸스럽다는 듯이 일그러졌다. 친구한테서 들었는데 어떤 녀석이 의사한테 그런 약을 얻어다 소다수에 타서 좋아하는 여자에게 먹였대. 한 모금만 마셨는데도 그 녀석이 왕자님처럼 보이고 다른 남자들은 하찮게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야. 둘은 2주도 지나지 않아 결혼했다네. 어디 그런 약 없을까? 맥고는 단순하고 저돌적인 사내였다. 그런 약을 구해서
오늘 저녁 식사할 때 로지에게 먹인다면 그녀도 용기를 얻어 나랑 도망치는 것이 두렵지 않을 텐데. 여자란 마음이 있어도 누군가 끌어주지 않으면 쉽사리 응하지 않잖나. 그 약이 그저 2시간 정도만 효과를 발휘하면 오늘 밤 일은 성공할 수 있을 거야. 이봐, 둘이서 달아난다는 그 일은 몇 시에 버리기로 했나? 아이키가 물었다. 9시야. 7시에 저녁을 먹고 8시쯤에 로지가 몸이 안 좋다는 핑계를 대고 자기 방에 들어가기로 했네. 9시 조금 안 되어 옆집 바벤자노 노인이 나를 자기 집 마당으로 들여보내준다고 했네. 그 노인의 정원에는 큰 나뭇가지 하나가 로지의 창 앞까지 뻗어 있네. 그걸 타고 방에 들어간 후 가지고 온 비상 사닥다리를 타고 둘이 내려오면 되는 거야. 그런 다음 목사님에게 달려가면 끝이지. 로지가 변심하지만 않는다면 말이야. 이봐 아이키, 뭐 그런 약 없냐고. 아이키 션스타인은 천천히 코 밑을 문지르더니 입을 열었다. 청크, 그런 약이 있기는 하네. 하지만 그것은 약제사로서 쉽사리 조제해 줄 수 없는 약이지. 하지만 자네는 내 친구이고 이렇게 애타는 상황에 처해 있으니까 약을 지어주겠네. 이 모든 게 자네를 위해서야. 로지가 그걸 먹고 자네를 어떻게 생각하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게나. 아이키는 안쪽으로 들어갔다. 그러고는 조심스러운 손놀림으로 모르핀이 조금 들어있는 알약을 하나를 꺼내어 곱게 가루를 낸 후 양을 늘리기 위해 유당가루를 섞었다. 아이키는 그것을 하얀 사각형 종이에 깨끗하게 쌌다. 먹고 나면 누가 업어가도 모를 만큼 몇 시간 동안 푹 잠을 자게 하는 안전한 약이었다. 그는 물에 타서 먹이라고 말하며 메꼬온에게 약을 건네주었다. 메꼬온은 아이키에게 몇 번이나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는 약국을 나섰다. 그가 나가자마자 아이키는 심부름하는 아이를 보내 리델 씨를 불러왔다. 그러고는 메꼬온이 로지와 도망가려 한다는 사실을 낱낱이 고해 바쳤다. 아이키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리델 씨의 얼굴은 칠면조처럼 불그락푸르락해졌다. 그는 성질이 급하고 싸움을 잘하는 건장한 노인이었다. 이야기해 주어서 고맙소. 내 이 아일랜드 놈을 당장 요절내야겠소. 내 방은 바로 로지 방 아래에 있으니 나도 저녁을 얼른 먹고 내 방으로 가서 엽총에 총알을 가득 재워놓고 기다려야겠소. 그놈이 나무를 타고 우리 집 정원에 들어오기만 하면 한 방 먹여줘야지. 청크 이놈, 내가 너 같은 날건달에게 내 딸을 줄성 싶으냐? 리델 씨는 분통이 터지는 듯 버럭버럭 소리를 쳤다. 몇 시간이고 세상 모르고 잠들어 있을 로지와 미리 무장하고 대기하고 있을 이 쌈딱 같은 노인을 생각하자 아이키의 가슴은 이미 그의 연적을 쓰러뜨린 듯한 기쁨에 가득 찼다. 그는 밤새도록 약국을 지키며 로진의 소식을 기다렸다. 누군가 다치면 다른 곳보다 약국의 그 소식이 더 빨리 전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밤새도록 아무 연락이 없었다. 다음날 아침 8시에 낮 근무 약사가 도착하자마자 아이키는 옷을 갈아입고 부랴부랴 약국을 나섰다. 아무 일도 없는지 알아보려고 로지 부인 댁을 향해 뛰어가려는데 누군가 앞에 나타났다. 바로 청크 맥고온이었다. 타고 가던 버스에서 아이키를 보고 뛰어내려온 그는 아이키의 손을 덥석 잡았다. 그의 얼굴에는 기쁨이 활활 타올랐고 입에는 한박 웃음을 머금고 있었다. 청크가 벅찬 목소리로 외쳤다.
대성공이었네. 로지는 방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가 아무 망설임 없이 사닥다리를 타고 내려왔다네. 밤 9시 30분에 우리 둘은 목사님 앞에서 결혼 서약을 했지. 지금 로지는 내 방에 있어. 오늘 아침에는 예쁜 레이스가 달린 옷을 입고 달걀 요리를 만들어주던걸. 난 정말 행복한 놈이야. 이봐, 언제 우리 집에 놀러 오게. 함께 식사라도 하자고. 나는 지금 좋은데 일자리가 생겨서 거기로 가는 중이라네. 그런데 그 약은? 아이키가 더듬거리며 물었다. 아, 자네가 준 그 약? 정크는 더욱 큰 소리로 웃으며 대답했다. 약은 이렇게 했지. 어제 저녁 리들 부인네 댁에 같이 모여 앉았을 때 로지를 보며 생각했다네. 정크, 이 처녀를 얻으려면 정정당당하게 네 실력으로 해라. 이렇게 순수한 처녀에게 약 따위를 먹이려 하다니 부끄럽지 않느냐? 하고 말일세. 그러다가 우연히 건너편에 앉아있던 리들 씨를 바라봤지. 영감은 뭐가 그리 화가 나는지 나를 잔뜩 노려보고 있더군. 그러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이 영감님은 장래의 사이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사랑의 묘약이 필요한 사람은 바로 이분이다. 그래서 나는 기회를 보아 리들 영감의 커피잔에 약을 몰래 넣었어. 어때? 잘했나?